여러분은 파리의 한 근사한 아파트에서 눈을 떴습니다. 기지개를 쭉 펴고 나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런, 벌써 8시 반이네요. 30분 후에는 도쿄의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데 아마 지하철로는 힘들 테니 또 로켓을 타야만 하겠네요. 서둘러 보온병에 커피를 따르면서 앱으로 하늘을 나는 택시를 예약합니다. 빠르게 이를 닫고 집을 뛰쳐나와 거리에 상공을 날아 로켓 발사장으로 향합니다. 아슬아슬하게 탑승을 완료하면 로켓이 출발합니다. 20분이 좀 넘는 탄도 비행 후 여러분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치 평화로운 SF 작가의 작품 같지 않았나요? 사실 미래의 대중교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리에 별난 교통 인프라가 정비되고 애니메이션 퓨처라마의 서두 장면 같은 세계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 50년 후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이퍼루프 1825년 세계 최초의 공공철도 개통식은 구경꾼으로 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직 스마트폰이나 인스타그램이 없던 시절의 일인데요. 그렇다면 하이퍼루프의 개통식은 어떨 것 같나요? 분명 SNS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일론 머스크에 의해 진공 튜브 열차라는 구상이 제안된 것은 2013년의 일입니다. 이 기적의 교통기관은 머스크의 말을 빌리자면 레일건과 콩코드, 에어하키대를 더한 다음 3개로 나눈 것이라고 하는데요. 말만 들어서는 외관도 상당히 참신할 것 같죠? 태양 전지판을 갖춘 고가다리에 철제 튜브가 설치되고 그 안을 30초 간격으로 수송 포드가 오갑니다. 각 포드는 28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최대 시속은 1200km에 이릅니다. 현재 시험 주행에서 포드가 낸 최고 시속은 460km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속도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설계 컨셉은 몇 번 변경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작 일론 머스크 자신은 프로젝트를 포기했다가 다시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론은 하이퍼루프의 채산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언제 그것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는데요. 확실한 것은 어쨌든 미래에 그런 교통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 뿐입니다. 기적의 버스. 빨간색 2층 버스님 미안합니다. 런던은 이제 당신은 쓰지 않을지도 몰라요. 미래의 버스는 분명 현재의 버스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버스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런던시의 버스는 벌써 바이오 연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연료의 주원료는 무려 커피 찌꺼기. 모닝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는 것과 동시에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게 편리하네요. 자동차의 외관도 변할 것이고 수송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드리드에서 운용이 시작된 버스는 지붕에 정원이 꾸며져 있으며 진짜 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당국은 이 버스가 대기 오염 대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겉보기에는 정말 멋지지 않나요? 환경 이외에도 미래의 교통기관의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컴팩트함. 도시의 도로는 이미 만원 상태입니다. 몇 킬로미터나 이어지는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거대 통조림은 더 이상 여유롭게 달릴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니 조만간 버스는 다른 것들과 같은 곳이 아니라 그 위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중국 기업이 진행하는 3D 익스프레스 코치라는 프로젝트가 그러한데요. 모노레일의 원리를 이용하여 2개의 차로를 걸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승용차는 그 아래를 손쉽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놀이기구는 한 대만으로도 1000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버스 40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심의 정체는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같은 구상을 다히르 인사아트라는 기업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차가 오가는 도로의 바로 위를 긴 다리의 자이로스코프형 자동차가 이동합니다. 이 자동차는 높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교통 흐름을 다층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이런 운송수단이 등장한다면 우리의 거리는 순식간에 SF 소설의 삽과 같은 세상이 되겠죠. 하늘을 나는 택시. 여기서부터는 잠시 시점을 바꾸어 볼게요. 하늘을 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지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 우버는 하늘을 나는 택시의 운행을 텍사스와 두바이에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운전자에게 별 5개를 주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앞으로 우버는 자사의 택시를 자동운전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단을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게 영화라면 중앙선을 달리다가 트럭과 충돌하기 직전에 상승할 텐데 아쉽게도 이 차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 택시는 아마 비행기와 헬기의 중간쯤 모양이 될 것인데요. 날개로 거리 상공을 날 수 있으며 프로펠러를 통해 수직 비행이 가능합니다. 개발자에 의하면 이 택시는 소리가 조용하고 도시에서도 주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택시의 비행거리는 축전지 용량으로 인해 95km가 한계인데요. 이런 운송수단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지붕의 대여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집 옥상에 판매용 공간 확보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또 여객 드론 이행 183 및 멀티콥터 2볼로도 같은 수송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단의 승차 요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비행 요금이 일반적인 택시와 비교해 그리 비싸지만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 움직이는 보도. 지하철이나 슈퍼마켓에 에스컬레이터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가만히 서 있으면 여러분을 저절로 움직이게 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편리한 수단입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도로에 따라 움직이고 집에서 직장까지 출퇴근 모두 우리를 실어주는 그런 보도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사실 그런 구상 역시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움직이는 보도,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인데요. 현재는 주로 지하철 공항의 극히 한정된 장소에서만 운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이는 보도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방안은 이미 존재합니다. 예컨대 NBBJ 건축사무소는 런던 지하철의 서클선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움직이는 보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들의 구상에 따르면 지하철의 터널 내에 보행자 레인을 3개씩 설치합니다. 각 레인은 각각 정해진 속도로 움직입니다. 플랫폼 끝에 있는 제1레인은 사람들이 타기 쉽도록 가장 느린 속도로 움직이며 나머지 2개의 레인은 그것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가장 빠른 레인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44km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레인을 역주행할 수만 있다면 헬스장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로켓. 이 영상의 첫머리에서 파리에서 도쿄로 날아가는 로켓 비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이는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일론 머스크인데요. BFR이라는 화성 비행용으로 만들어진 로켓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몇 분 만에 지구상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걸까요? 이 로켓의 최고 속도는 시속 27,000km. 평범한 자동차나 비행기로는 그 기록을 갈아치울 수 없습니다. 즉 1시간이면 지구의 어떤 곳에도 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걸 한번 타려면 숨만 쉬고 저축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경험에 드는 비용이 비행기표 값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마스크는 단언하고 있는데요. 대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미래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싶으신가요? 다만 문제는 이러한 수단이 얼마나 빨리 실현되느냐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는 것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탐구심 왕성한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